결혼 전 첫 만남을 기억해요. 남편 형제가 많아서 시누이가 3명이나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둘째 시누이 그녀가 문제였어요. 첫 만남 때는 정말 좋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동생 얘기했는지 몰라. 진짜 예쁘다. 우리 오빠 복 받았네. 앞으로 친자매처럼 지내자.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저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아,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겠다. 특히 이신우이랑은 진짜 친해질 수 있겠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갖고 싶었던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도 기억나네요. 신우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웨딩드레스 진짜 예쁘다. 근데 좀 타이트한 거 아니야? 살 좀만 더 빼고 입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아, 그렇죠? 다이어트 더 할 걸 그랬어요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피로 연에서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접시 가득 담았는데 신우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우리 오빠는 여자가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였고 창피했거든요. 신혼집에 들어온 다음 날 신우이가 전화를 했어요. 올케 우리 오빠 잘 챙겨주고 있어? 오빠가 원래 아침 밥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야. 알지? 네, 물론이죠. 그리고 오빠가 청결에 진짜 민감해. 집 청소 자주자주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조언인가? 간섭인가? 그때는 그냥 친절한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일주일에 2~3번씩 계속됐어요. 올케 우리 오빠 저녁은 뭐 먹였어? 올케 오빠 약 챙겨 먹이고 있어? 올케 오빠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뭐 보약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손도 잡아주고 싶어 하는 건장한 30대 남자였어요. 근데 시누이 말만 들으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같았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시댁에 처음으로 명절 인사를 갔어요.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준비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살 좀 쪘네? 결혼하면 다들 찌던데 올케도 그러네. 저는 실은 결혼 후 2kg 빠졌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리고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근데 쪘다고 하니까 그 순간 거울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찐 걸까? 점심 식사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고기 한 점 집어 들렸는데 올케는 다이어트 안 해? 우리 오빠가 날씬한 여자 좋아하잖아. 그날 저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거든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 살쪘어? 응? 아닌데? 왜? 그냥. 누나가 그러던데. 아, 누나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이미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말뿐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죠.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갔어요.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김치전도 부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수고했네 하고 웃어주셨는데 시누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올케가 요리 배워서 온 거 맞아? 우리 오빠 입맛은 진짜 까다로운데. 그러면서 제가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들더니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원래 싱겁게 먹거든. 저는 그날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간 맞추는 법을 배웠어요. 심지어 시댁에 가서 직접 요리하는 법도 배웠고요. 다음 모임 때 저는 더 공들여서 음식을 만들어 갔어요. 이번엔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많이 연습했나 보네? 근데 우리 오빠는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뭘 해도 시누이는 뭔가 한마디는 한다는 걸.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왔어요. 올케 깜짝 방문. 오빠 보고 싶어서 왔어. 좋아요, 가족이니까 언제든 환영이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시작됐어요. 올케 거실 좀 어질러진 것 같은데? 청소 자주 해야지.
제가 전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청소를 못했거든요. 제가 어제 야근을 해서. 아, 그래도 집은 깨끗해야지. 우리 오빠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리고는 제 침실까지 들어가더니 올케 이불 좀 자주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집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는 그날 참았어요. 시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화가 나서요. 분해서요.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누나가 오늘 너무 심했어. 우리 집에 와서 이불까지 검사하고 가더라.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런 거야. 누나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거든. 관심? 그게 관심인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명절이 왔어요. 명절 전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시어머니 큰 시누이와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새벽 1시까지 일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부엌으로 제사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사이 둘째 시누이는 뭘 했냐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TV를 보면서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는데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고생 많다. 역시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그럼 시누이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준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시누이는 거실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둘째한테 말했어요. 야, 너도 좀 거들어라. 그랬더니 둘째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나는 결혼 안 했잖아. 결혼한 사람이 해야지. 그날 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어요. 손은 트고 다리는 퉁퉁 붓고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둘째 누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 나랑 큰 누나만 일했다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는 원래 집안일 잘 못해. 그냥 이해해줘. 이해? 저는 왜 이해받지 못하는 건가요? 결혼 2년 차 저는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일상이 힘들어졌죠. 출근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올케 임신했다고 너무 게으르면 안 돼. 우리 오빠 밥은 잘 챙겨주고 있어. 임신 8개월에 조기진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서웠어요. 아기가 너무 일찍 나올까봐. 남편은 걱정해주며 옆에 있어줬고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왔어요. 아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 귀엽다. 근데 올케 산후조리 잘해야 돼. 우리 오빠는 예전처럼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니까. 방금 아기를 낳은 산모한테 할 말이 그런 건가요? 아기가 3개월쯤 됐을 때예요. 시누이가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조카 보러 왔어. 좋아요. 이모가 조카 보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근데 와서 하는 말들이 문제였어요. 올케 모유 수유하고 있어? 요즘 분유 먹이는 엄마들 많다던데 그러면 안 되지.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지만 양이 부족해서 분유를 혼합으로 주고 있었어요. 분유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기가 비만될 수도 있어.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지. 발진 나면 안 되잖아. 아기 재우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육아책 읽어봤는데. 시누이 당신은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아기 안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와서 저를 깨웠어요. 올케 아기 안고 자면 안 되지. 위험하잖아.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건데.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나 못 살겠어. 당신 누나가 자꾸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나는 처음 아기 키우는 거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철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요? 저는 양쪽 귀가 다 막힐 지경인데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저는 복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필요했고 저도 제 커리어가 중요했거든요. 시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아이 맡기는 비용 생각하면 남는 게 있긴 해? 제가 버는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제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올케 집안이 원래 어려워. 친정에서 도움 못 받아?
이건 정말 선 넘은 거잖아요. 제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우이는 저희 부부가 빚이라도 졌냐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명품백을 하나 샀는데 신우이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저축해야지. 앞으로 애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제 돈으로 제가 산 건데 왜 신우이한테 간섭받아야 하나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이거예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우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큰올케는 진짜 며느리감이야.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둘째 올케도 배워야 되는데? 저를 큰 올케랑 비교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친척들 앞에서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신우이 눈에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던 거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누나가 오늘 나를 비교했어.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넘겨들어. 누나가 원래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야. 생각 없이? 그 말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남편은 신우이는 아무도 몰라요. 결혼 5년 차. 저는 지쳐 있었어요. 출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시댁 챙기고. 그 와중에 신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에너지를 빼앗아갔어요. 어느 날 또 명절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고 신우이는 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제가 음식을 날랐는데 신우이가 전을 하나 집어 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이전 좀 질긴 것 같은데? 기름 온도 조절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성의 끈이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언니가 해보세요. 뭐? 언니가 이렇게 잘 아시면 언니가 직접 해보시라고요. 저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혼자 전 부치고 음식했어요. 언니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지적만 하셨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른 가족들도 다들 제 쪽을 쳐다봤어요. 신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올케 나는 그냥 조언하려고. 조언이요? 5년 동안 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이 전부 조언이었나요?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제가 살쪘다고 했죠. 요리를 못한다고 했죠. 집안일을 못한다고 했죠. 아이 키우는 것도 잘못한다고 했고요. 올케 나는 저는 5년 동안 참았어요. 웃으면서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언니는 한 번도 제가 힘든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사람이에요. 처음 결혼해서 모르는 게 많았고 실수도 했어요. 근데 배우려고 노력했고 잘하려고 애썼어요. 그걸 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언니 눈에는 제가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으니까.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나가자. 아니, 나 오늘 할 말 다 할 거야.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하나하나 다요. 그 말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그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좀 심했어. 내가? 응. 누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 내가 심했어. 5년 동안 참은 게 심했지. 당신은 몰라. 당신 누나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당신한테 말해도 당신은 그냥 누나 성격이야, 관심 있어서. 그래,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이렇게만 말했잖아. 나는 당신 편이 필요했어. 당신이 나를 지켜줬으면 했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누나가 그렇게까지 너를 힘들게 하는 줄. 당신이 안 본 건 아니잖아. 그냥 무시한 거지. 맞아. 나는 가족 사이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게 싫었어. 그래서 너한테 참으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나도 당신 가족이야. 나도 당신한테는 가족이란 말이야. 알아.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누나한테도 말할게. 그날 이후 신우이는 절 보고 미안하다며 마지못해 사과하더라고요. 가족들도 그동안 신우이가 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미안해하며 절 달래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선을 넘으면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시댁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관계는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의 편이 되어주세요. 가족 사이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마음도 중요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대화하고 노력하면 가능해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용기 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목소리를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멋진 인생 아모르 파티였습니다.